2008년도 처음에 포교당 열어가지고 새벽 기도도 하고 사직 기도도 하고 기도를 다 했는데 새벽에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누가 아무도 안 오더라고 새벽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안 했어. 이 내가 이제 근기가 약해가지고요. 나 혼자는 잘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보면 그 스님들이 수행을 하고 안 하고는 불자님들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산 속에 깊은 산 속에 혼자 이렇게 절을 지키고 있으면 이 새벽 기도도 잘 안 하게 되고요. 사시 기도도 안 하게 되고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하냐 뭐 공부를 뭐 이렇게 좌선을 뭐 이렇게 명상을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되지 않아요. 신기하게 혼자 깊은 산 중에 혼자 있으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안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스님들은 여럿이 같이 모여서 선방에 뭐 이렇게 통두사 선방에 해인사 선방에 모여서 이렇게 시간을 짜서 3시에 일어나서 뭐 9시 10시에 자고 아침 공양 점심 공양 이렇게 그 시간표에 맞게 탁탁탁탁 그렇게 해서 공부가 되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이런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너무 안 오셔가지고 그래도 보살님하고 거사님이 잘해주셔가지고 연불하는 건 재밌게 잘 되고 있어요. 어, 그 오늘은 일본은 개인당 1인당 110 얼마씩 이제 1,000엔씩 만엔 10만 엔씩 이렇게 준다 하더라고요. 국민들한테 뭐 골고루 다 준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부만 준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일본은 재정 적자가 엄청 심하거든요. 자기 GDP의 2.5배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0.4배밖에 되지 않고요. 우리나라는 1배가 되지 않아요. GDP에. 이제 미국만 해도 한 배 정도 되고 거의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한 배 자기 GDP만큼의 이렇게 빚을 지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제일 빚이 많은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그런데도 또 지금 뭐 이렇게 1,400조 원을 또 이렇게 추경 예산해가지고 또 풀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도대체 일본은 그렇게 빚을 많이 지고 특히 아베 정부 와가지고 빚을 엄청 많이 졌거든요. 재정 적자가 저렇게 심한데도 또 엄청나게 빚을 지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100만 원 이상씩 샥 뿌린다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지? 이 생각을 해보.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했다가는 당장 환율 치솟고 뭐 확률 치솟으면 뭐 이렇게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외부 자금들 다 유출돼서 나가고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일본은 이제 60년대, 50년대 우리나라 덕을 많이 봤죠. 한국 전쟁 덕을 많이 봐서 그때부터 고속 성장을 계속 하게 돼서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뭐 공업 대국, 수출 대국이 돼요. 전 세계에 뭐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경제 2위라고 그랬잖아요. 미국 다음에 일본이었었잖아요. 지금도 3위예요. 독일보다 더 많아요. 그 교역량이. 우리는 독일이 더 많을 것 같아도 아직도 일본이 더 많아요. 보면.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전 세계에 수출을 하면서 재정 흑자를 기록했어요. 반면에 미국은 재정 적자 폭이 날이 가면 갈수록 특히 이제 베트남 참전하고 나서는 베트남 전쟁하고 나서는 거의 뭐 거들날 정도였어요. 그 이후 계속 적자가 나니까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요. 일본의 플라자 호텔에 모여가지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5명, 5국가가 모여가지고 플라자 합의를 하게 돼요. 어떤 합의냐면 독일은 독일 마르크 하던가 그 화를 절상을 하고 일본은 일본대로 절상을 하고 평가처라 절상을 해서 이렇게 엔화 가치를 상승시키게 된 거예요. 당시에는 한 9%, 8% 정도 엔화를 더 강세하기 세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엔화가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예전에는 500원짜리를 수출을 하면 이제 500원에 이제 수출이 되는데 지금은 그 플라자 하브 이후로는 500원짜리가 1000원에 수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일본제를 살 때는 옛날에는 500원 주고 샀는데 플라자 하브 이후에는 1000원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 가격 경쟁력이 약해지잖아. 그 덕을 많이 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일본 일제가 가격이 점점 높아져. 우리나라는 싼 가격에 진출을 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덕에 수출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내수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수출이 이제 부진되고 많이 팔아도 남는 게 별로 없잖아. 기업 이익이 순이익이 당기 순이익이 너무 줄어들고 심지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됐냐면 그 당시 뭐 일본 사람들은 부자였잖아. 자기 나라의 기업들에게 투자해봐야 또 이렇게 당시 그 일본 그 부동산이 엄청 올라가다 폭락했거든요. 80년대 후반에 엄청난 폭락을 겪고 90년대는 뭐 지금까지 계속 부동산이 계속 해서 빈집이 엄청 많다잖아. 그래서 국민들이 어떻게 했냐면 돈 가진 거를 해외에다 투자를 한 거예요. 해외에다가. 미국 주식을 사고 동남아 주식을 사고 뭐 유럽의 주식을 사고 해외에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8천조 8천조 원이나 되는 지금까지 25년 동안 3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걸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엔화는 거의 기축통화처럼 달러처럼 기축통화처럼 세계 달러보다도 더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니까요. 달러가 위험하면 엔화가 아주 이제 비싸지고 막 그래요. 귀해지고 막 그래. 그렇게 엔화가 이렇게 값어치가 높아지고 또 이렇게 해외 자본 해외에다 이렇게 해놓은 게 많다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렇게 추출을 해서 경상수지 흑자가 많거든요. 대체로 작년에도 흑자, 그 앞에도 거의 대부분은 흑자가 나는데 1년에 벌어들이는 흑자가 뭐 200조, 100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100억 불, 뭐 200억 불 이렇게 흑자가 나는데 일본은 자기네들이 다른 나라에 투자를 했잖아요.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거나 하는 것이 1년에 한 200조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자 받아먹는 비용이 엄청난 거야. 다른 나라에 투자를 했으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요즘에 새로운 이제 붐이 부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다가 엄청나게 지금 최근 한 3개월, 최근 몇 개월 안에 몇 개월 동안 17조 원을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17조 원을. 엄청나게 많이 지금 이게 우리나라 주식은 뭐 투자 가치가 별로 없다 생각을 했는지 해외 눈을 돌려가지고 미국에 있는 상위에 있는 그런 그 별로 안 떨어졌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은 별로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국위 주식들을 엄청나게 많이 쓸어 담았다라고 그렇게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지금은 일본처럼 옛날 80년대 후반 90년대 일본처럼 그때부터 계속 일본은 해외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해서 돼야 되지 않겠나 뭐 요즘에 시작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돼야 될 텐데요. 잘못되면 우리나라가 힘들죠. 미국은 이제 이렇게 어떻게 달러가 온 세상에 어느 나라 가서도 달러가 이렇게 다 통하는 그렇게 됐을까? 우리나라 원화 가지고는 저 이집트 가지고 쓸 수가 없거든요. 이란 가지고 우리나라 1,000원, 10,000원 가지고 아니 1억 가지고 이란 가져가도 쓸모가 없어요 이게. 근데 달러를 10,000달러를 가지고 이란 가서 쓰면 와 이거는 엄청나게 큰 대우를 받거든요. 그 달러는 가치가 온 세상에 다 통하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러가 세상에 다 통하게 됐냐면 다 2차 세계대전 때문에 그래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렇게 이제 세계 식민지 뭐 이렇게 영국 같으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온 세상에 식민지가 많았어. 영국만 그런 게 아니라 프랑스도 그리고 이제 독일은 많지는 않았고
이렇게 뭐 스페인 같은 나라 엄청나게 이제 식민지가 많았잖아요.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스페인들이 재정 적자가 너무 큰 거예요. 이제 식민지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뭐 민족 자결주의고 쪼쪼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식민지가 점점 좀 사라지 이렇게 그 좀 그래 됐고요. 약해졌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2차 세계대전 치르면서 유럽의 거의 모든 전 나라가 그냥 빚쟁이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한 번 하면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큰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전쟁 무기들을 사들여야 되는데 그 만든 무기가 어디서 만들었겠어요, 세상에. 유럽은 전부 다 전쟁터가 되어버렸는데 그렇다고 아시아에서 만들겠어요, 아프리카에서 만들겠어요. 그 많은 전쟁 물자들을 다 미국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에게 다 빚을 진 거예요. 빚을 엄청 많이 졌고요. 그래 그걸 이제 그 서로 회담을 통해서 갚기로 하고 달러로 이제 갚기로 이렇게 했고 그때부터 달러가 이제 세상에 세계의 기축 통화처럼 다 통하는 것처럼 했고요. 결정적으로 이제 진짜 이제 그 달러가 세계의 돈이 된 거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석유랑 관계가 있어요. 오페크 회원국들, 산유국들이 기름을 팔 때 달러만 받아요. 엔화도 안 받고 유로화도 안 받고 그냥 달러만 받기로 그래 합의를 하게 돼요. 중동에는 보면 이제 이렇게 그 공화국이 있고 왕정 국가가 있어요. 뭐 이제 이란이라든지 시리아라든지 뭐 터키라든지 이런 데는 대통령이나 총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레바논이라든지 뭐 쿠웨이트나 이런 데는 아직도 왕정이에요. 왕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빈살만 왕자가 굉장히 이렇게 좀 이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어느 사진을 봤는데 우리 그 롯데호텔 그 넓은 행사했을 때 가면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이렇게 넓은 공간에 왕자들이 슉 모였는데 그 안에 가득 찬 거야. 사우디의 왕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세상에. 사우디의 왕자들은 이제 여인을 여러 명 두니까 왕자들이 엄청 많아. 그, 그 넓은 방 안 가득하니 앉아. 그러니까 이 왕가에서는 이 안전을 이게 그 본래 중동들이 맨날 전쟁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의외로 사우디라든지 쿠웨이트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전쟁이 별로 없어. 왜 그러냐면 미국이 지켜준 거예요. 미국이 이 나라들을 지켜준 거예요. 왕가들을 지켜주고 왕가들은 미국에게 기대고 안보를 미국에게 그리고 이 기름을 달러로 결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것이 얼마나 이제 세상에 지금 20세기 초반부터 그 지금까지 석유라는 게 거의 100년 이상을 그, 우리 인류를 뭐 거의 지배하다시피 했는데요. 지금은 석유의 그런 권위가 지금 떨어지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기름을 안 써. 자동차 기름을 안 넣고 공장 기름을 안 넣고 막 이러니까 어제 국제유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국제유가가 마이너스가 된다. 지금 기름을 이렇게 퍼내면 이것은 퍼내면 퍼낼수록 이건 마이너스가 되는 거다 이제. 그래서 돈 드릴 테니까 기름을 가져가세요. 라고 할 정도라니까요. 그래 되면 사실 우리나라는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기름을 쓰는 나라잖아.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또 아닌가 봐요. 어쨌든 뭐 이 앞으로 전기차에다가 뭐 이렇게 이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니까 공장도 친환경 공장에 배도 친환경에 뭣도 친환경에 아마 기름이 더 이상 지금보다 점점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름이 한정이 있다고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기름이 다 바닥날 거다. 근데 아직도 기름이 지금 계속 발견된다니까요. 저 남미 어느 나라더라? 가이안가? 그 나라에서 얼마 전에 기름 유출돼 가지고
굉장히 초경질 아주 좋은 기름이 발견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나라에서 이제 이게 대박 났다 이랬는데 지금 뭐 마이너스. 그 뭐 이렇게 이 중동 지역은 아직도 계속해서 지금 유전이 개발 이렇게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 마이너스 유가가 되면서 그 에너지 산업 기름들이 온 세상을 이렇게 휘어지고 그랬는데 갑자기 큰 충격에 빠지면서 이게 좀 어떻게 펼쳐질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2차 세계대전과 그 석유를 달러로 이제 이렇게 대금 지급을 하면서 세상이 기축통화가 됐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만 달러를 찍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미국은 지금 계속해서 경기 부양한다고 계속 돈을 찍어냈는데, 예, 그것이 이제 그 찍어내고 있는 중인데도 별 부담 없이 계속 찍어내잖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좀 수정해야 될 게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에서 그 유럽에서 빚진 것을 처음엔 달러로 이렇게 갚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엔 금으로 갚는다고 그랬어요. 금을 갖고 오면 돈을 이렇게 그 달러를 이렇게 갖고 오면 금을 내준다. 뭐 이런 식으로 금으로 이제 결제를 하기로 그렇게 했었는데 2차 그 베트남 전쟁을 치르면서 그때 어 그때 대통령이 누구야? 그 대통령이 선언을 해요. 더 이상 금 태환제를 포기하고 오로지 달러만 하겠다. 예,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되면서 그 선언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달러가 더 이제 많이 쓰이게 됐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대안이 없는 거예요. 유일한 대안이 이제 유로화하고 엔화인데요. 그거는 대안이라 할 수가 없죠. 유로가 이제 워낙 경제 규모가 크고 일본이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제 그 유로화하고 엔화를 알아줄 뿐이지 다른 방법이 아직 없고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중국이 만약에 이 미국 경제를 추월해서 세계 경제 1위가 된다. 이러려면 아직도 멀었겠지만 지금 당장 되지는 않지만 그래 되면 이제 중국 위안화가 지배하는 세상이 될 수도 있겠죠. 중국은 지금 그러기 위해서 1대1로 작업을 하고 있죠. 해안으로 해가지고 우리 동해안을 해서 이제 그 인도 차이나 이쪽 인도양 이쪽으로 해서 엄청나게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투자를 많이 하고 미얀마의 항구 뭐 스리랑카의 항구 엄청나거든요. 중국에서는 또 1대1로 해서 육로로 해서 저 파키스탄 뭐 이렇게 그 아프가니스탄 이쪽으로 개발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중국의 개발이라는 게 참 엉뚱한 게 그 중국 개발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어쨌든 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은 이 자기네 나라가 저성장 체제로 들어가고 자기네 나라에 있는 돈들은 해외에 가서 오히려 엔화가 더 강해지게 되는 해외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 투자의 나라가 된 것이 되죠. 그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뭐 걱정은 늘 하고 그러는데요. 이 감염병이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뭐 받은 사람도 있고 그건 아주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어디 가게를 하는 사람들은 많이 보상을 해주는 모양이더라고요. 어, 거기에 지금 이제 정부에서 또 합의를 하고 있는데 여당하고 야당하고 합의를 하고 있는데 온 국민에게 다 얼마씩 주자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통합당이 이제 엄청 반대를 아니 그 선거에서 지고 그래 그 지고 그랬으면 국민들의 뜻을 좀 알아야 될 텐데 네 뭐 이렇게 하여간에 그 이렇게 돈을 지금 계속 풀고 있죠. 자영업 하는 사람에게도 풀고 있고 뭐 이렇게 앞으로 더 풀고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많이 풀어야 돼요. 많이 풀어서 내수를 살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 그 IMF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2%로 그렇게 그 봤거든요. 근데 다른 OECD
다른 OECD 모든 국가들 중에서는 제일 하락률이 적어요. 실제로 이렇게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나마 이제 돌아가고 점점 생기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제 다음 달 되면 거의 뭐 이렇게 한 70% 정도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긴 될 거예요. 우리도 지금 개강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고 있는데요. 5월 달에는 개강할 수 있을라나? 5월 달 안 되나? 5월 말이 돼야 되나? 어, 어, 방생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둘째 주 일요일 날 하죠? 방생은 하는데 그때 사정 봐서 버스 대절할 수 있으면 대절하고 안 그러면 개인 차로 오시라고 개인 차로 와서 거기에서 그냥 서로 모여서 우리 하자라고 올 달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급식은 이제 이렇게 정말 학교도 다 다니고 뭐 다 다니고 거의 뭐 안전하다 할 때부터 급식을 하긴 해야 되겠죠. 뭐 나와서 좀 하긴 하면 되는데 띄엄띄엄 앉아서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하도 뭐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 내일 초하루 맞아요. 에, 사시에는 사시에는 뭐 초하루라 해도 별로 안 오실 것 같은데 오랜만이에요.